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이 주요 OGL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말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그리는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과 사업 목표는 뭔지, 또 재무적으로는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죠. 제미나이 AI,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또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기회다 싶은 부분과 반대로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싶은 숨겨진 리스크까지 아주 샅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알파벳이 AI 분야에서 보여주는 그 혁신성, 그리고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알파벳이 열어갈 미래 상당히 기대되지 않나요? 함께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랄까, 알파벳이 물론 대단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 혁신적이고 또 돈도 잘 벌고요.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어려움은 있잖아요.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 규제 문제, 이거 정말 골치 아플 겁니다. 그리고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또 AI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균형 잡힌 시각,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더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짚어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알파벳의 비전, 그리고 핵심 사업 모델, 이거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비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구글의 오랜 모토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검색 엔진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선언 같은 거죠. 특히 최근에는 제미나이 AI를 엄청나게 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보 접근성을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정보 포용과 AI 혁신 전략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알파벳은 스스로 AI 기반 통합 정보 플랫폼이라는 목표 시장, 템이라고 하죠. 이걸 정의했는데 이 시장 규모가 향후 3년 누적으로 무려 3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3조 달러요? 우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귀를 의심할 정도인데요? 그렇죠. 3조 달러.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근데 그 3조 달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혹시 너무 좀 광범위하게 잡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3조 달러 안에는요, 일단 기존의 핵심 산업, 그러니까 검색이랑 광고 시장 있죠. 이게 대략 5천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요. 여기에 또 엄청나게 크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 GCP가 속한 시장이죠. 이게 한 1조 달러 이상, 이걸 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미나이 유료 구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AI 기반 서비스들이 만들어낼 시장까지 다 합친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다가 미래의 신규 AI 사업까지 다 합쳐서 3조 달러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 시장과 미래 시장을 통합해서 보는 거죠. 현재 알파벳이 이 거대한 통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되는데 이걸 2027년까지는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8%에서 10%, 2%포인트 상승인데 절대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하겠네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이죠. 이걸 바탕으로 AI 오버뷰스 같은 새로운 AI 검색 기능을 빠르게 도입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바꾸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가 기업들의 AI 도입 수요를 아주 효과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개의 엔짐이 쌍끌이로 성장을 이끌 거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비전 자체는 정말 거창하고 미래지향적인 건 맞아요. AI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성도 좋아 보이고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를 보면 알파벳 전체 매출에서 거의 85%,
이 정도가 여전히 구글 서비스, 그러니까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광고 의존도가 높게 하죠. 그쵸. 이게 수십 년 동안 알파벳을 먹여 살린 근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정부 검색 회사를 넘어서 AI 액션 플랫폼으로 바꾸겠다. 말은 정말 멋있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적, 사업적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기존에 잘 돌아가던 검색 광고 모델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 아, 글쎄요. 이게 얼마나 순조롭게 될지 그 불확실성이 너무 커 보입니다. 확실히 그 부분은 도전 과제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3조 달러짜리 목표 시장 규모, 템 있잖아요. 이것도 과연 정말 현실적인 숫자인가? 아니면 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이 반영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솔직히 좀 들어요. 시장 정의 자체가 워낙 좀 두루뭉술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진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광고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른다는 점, 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알파벳의 사업 모델이 가진 정말 독보적인 강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 획득 비용, CAC, 이 둘 사이의 비율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파벳의 LTV 대 CAC 비율이 무려 10대 1 이상이라고 해요. 이건 뭐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10대 1이요? 와, LTV가 CAC의 10배 이상이다. 네. 왜 이렇게 고객 한 명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 CAC가 극단적으로 낮을 수 있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OS 같은 핵심 서비스를 대부분 그냥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다 공짜로 쓰죠, 저희도.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알파벳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별도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 거죠. 오히려 알파벳이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큰 부분은 이런 마케팅 비용이라기보다는 트래픽 획득 비용, TAC라고 부르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에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넣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이런 게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다른 사스 기업들, 뭐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하는 회사들하고 비교하면 순수하게 고객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즉 CAC는 90% 이상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렇게 낮은 CAC와 높은 LTV 구조가 가능한 이유. 즉, 무료 서비스로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진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바로 그 방식. 이게 바로 알파벳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반독점 규제의 주요 타겟이 되는가 하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경쟁을 막는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기가 너무 쉬운 구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파벳 성공 방정식의 핵심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눈엣가시 같은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CAC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주장은 현실을 조금은 미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트래픽 획득 비용인 TAC 있잖아요. 이거 절대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특히 애플 같은 거대 파트너한테 매년 주는 TAC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넓게 보면 결국 고객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물론이죠. 따라서 CAC가 0에 가깝다는 표현은 글쎄요,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TAC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보한 사용자를 통해서 얻어내는 그 생애 가치, LTV는 정말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 검색 기록, 유튜브 뭘 봤는지, 안드로이드 폰에서 어떤 앱을 쓰는지, 사용자의 거의 모든 디지털 발자취를 다 분석해서 맞춤 광고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무서울 정도로 조악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광고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높은 수익화율로 직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검색, 지도, 지메일, 유튜브, 안드로이드, 크롬 브라우저까지 이 강력한 구글 생태계가 한번 들어온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쟁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알파벳 사용자의 LTV는 최소 5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사용자를 모으고 그 사용자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압도적인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 이게 바로 알파벳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알파벳의 재무 성과 그리고 운영 효율성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앞서 이야기한 그런 강력한 플랫폼 지배력은 당연히 아주 뛰어난 재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최근 12개월 TTM 기준이죠. 이걸로 봤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기업이 자기 돈으로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는가 하는 지표인데 이게 약 34.8%에 달합니다. 34.8%요? 와, 엄청 높네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총 자산 이익률, ROA. 이건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을 활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약 12%에서 14%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우량 기업의 대명사로 여기는 상업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은행들의 ROE가 보통 10%에서 15% 정도거든요. ROA는 더 낮아서 3%에서 5% 수준에 머무릅니다. 아, 은행이랑 비교하니까 그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정말 인상적인 수익성 지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알파벳이 모 공장이나 설비 같은 대규모 유형자산 없이 주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브랜드 같은 무형자산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자산 경량화, SL라이트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광고 자체가 워낙 마진율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도 높은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실적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5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오, 연속 서프라이즈요? 실적이 좋긴 좋군요. 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구글 클라우드, GCP의 아주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 성장했고요.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올라서 약 32%까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1분기 GCP의 영업이익률이 17.8%를 기록했어요. 이제는 알파벳의 확실한 수익 기업 부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봐야죠. 네,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훌륭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실적 호조세, 특히 GCP의 성장, 이건 분명히 동의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재무제표 이면에는 막대한 AI 투자 부담,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 투자 부담 말씀이시군요. 캐펙스 증가. 네, 맞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AI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알파벳이 2025년 자본 지출, 캐펙스 가이던스를 기존에 750억 달러였는데 이걸 무려 850억 달러로 대폭 올려 잡았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거든요. 이걸 AI 관련 인프라, 특히 데이터 센터 짓고 또 자체 AI 칩 개발하고 이런 데 쏟아붓겠다는 의미입니다. 10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렇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캐펙스 증가는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이익률, 즉 마진에는 압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살펴본 일부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런 비용 증가 요인을 반영해서 2025년 2분기 알파벳의 전체 영업이익률이 전 분기 대비해서 약 80bp, 그러니까 0.8%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AI 투자는 당장의 비용 부담보다는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투자 안 하면 나중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투자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규모와 속도,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연간 1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과연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알파벳처럼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 즉 고정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매출이 늘어날 때는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반대로 매출이 조금만 꺾여도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레버리지 효과의 단점이군요. 네. 저희가 검토한 한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만약에 경기 침체 같은 외부 요인으로 알파벳 매출이 한 8.7%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순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폭인 15%에서 20%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 GCP 성장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한 10에서 11% 정도 수준이거든요. 시장의 절대 강자인 아마존 AWS나 또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비하면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죠. 점유율은 아직 3이긴 하죠. 네. 만약에 GCP의 성장세마저 좀 둔화된다면 이 막대한 투자 부담은 훨씬 더 큰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웨이모나 생명과학 분야의 베닐리 같은 기타 베팅, 얻어배치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여전히 매년 막대한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점도 알파벳의 전체 수익성에는 분명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베팅 부분의 적자는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논의의 초점을 알파벳 혁신의 심장부이자 뭐랄까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제미나이 AI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 제미나이 AI야말로 알파벳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핵심 경쟁력이고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기술적 해자, 모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AI가 단순히 그냥 미래의 가능성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실질적인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징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미나이 AI 기술이 구글 클라우드, GCP의 성장을 더 빠르게 만드는 데 기여하면서 2025년 1분기에만 약 2억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억 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3천억 원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억 1,800만 달러, 3천억 원이라는 추가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는 물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의 전체 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수박억 달러, 그러니까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요. 현재 제미나이 AI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재무적인 비중은 아직은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랄까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물론 현재의 직접적인 기여도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미나이 AI의 진짜 가치는 현재에 나오는 그 몇천억 원의 수치보다는 그 안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기술적 우위, 즉 해자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알파벳이 AI 관련 R&D와 인프라 구축, 즉 캐펙스에 쏟아붓는 돈이 연간 최소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 100조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투자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구글 검색 기록, 유튜브 시청 데이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 이런 말 그대로 비교 불가능한 규모와 깊이의 누적 데이터를 제미나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살펴본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만약에 다른 경쟁사가 알파벳과 비슷한 수준의 AI 시스템을 처음부터 맨 땅에서부터 구축하려고 한다면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누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돈만 해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30조 원. 와, 따라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정말. 그렇죠. 이게 바로 알파벳이 가진 돈으로도 쉽게 살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기술적 해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우위가 실제 사용자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요약 정보를 싹 보여주는 AI 오버뷰스 기능 있잖아요. 아, 네. 저도 가끔 봅니다. 이 기능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라고 하죠, 이게. 최근에 10억 명 수준에서 15억 명으로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10억에서 15억으로요?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증가는 2025년 1분기 검색 광고 매출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9.8%의 성장을 기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알파벳의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와 캐펙스 증가 추세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 즉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알파벳의 이런 공격적인 AI 투자를 단순한 비용 지출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한 강력한 기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제미나이 AI가 가진 그 기술적인 깊이,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잠재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파벳의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물론 인정하고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은 역시 비용 문제와 수익화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과 수익화. 네,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제미나이 AI의 추정 내재 가치가 약 261억 6천만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게 알파벳 전체 시가총액의 1%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즉, AI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지만 현재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아직 작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반면에 AI 리더십을 유지하고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연간 최대 850억 달러, 110조 원이 넘는 캐펙스 규모. 이건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부담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AI 기술을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돈으로 만들 거냐, 이 수익화, 모니터제이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수익화 모델이 아직 불확실하다. 네, 예를 들어서 AI 오버뷰스 같은 새로운 검색 기능이 기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그 검색 광고 모델의 수익성을 혹시 깎아먹지는 않을지, 아니면 제미나이 기반의 AI 검색 기능에 대해서 별도로 유료 구독료를 받는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게다가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손잡고 내놓은 코파일럿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정말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요. AI 기술 자체가 워낙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현재 알파벳이 가진 기술적 우위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막대한 비용만 쏟아붓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용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알파벳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들, 그리고 반대로 가지고 있는 기회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 뭐니 해도 규제 리스크일 겁니다. 알파벳, 특히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 DOJ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비롯해서 유럽연합 EU 등 전 세계 규제 당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반독점 소송은 정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알파벳의 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만약 현실화됐을 때 실제 재무 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시나리오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규모 반독점 소송에서 져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내게 된다면 이게 알파벳의 분기 순이익을 약 15%에서 2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분기 순이익의 15-20% 감소면 상당한 타격인데요. 네, 상당한 타격이죠. 이것만 해도 큰일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단순히 벌금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규제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변화가 강제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요. 규제 당국의 조치로 인해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강제로 5%포인트 하락하고 광고 단가 CPC라고 하죠. 이것도 10%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알파벳의 주가는 현재보다 25%에서 35%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25%에서 35% 하락이요. 와,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죠. 단순히 일회성 비용 지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수익 창출 능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제 리스크는 알파벳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규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규모와 저렴을 생각하면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능력,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압도적인 기회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알파벳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막대한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죠.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50억 달러 수준의 벌금 같은 일회성 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금 부자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네. 오히려 우리는 알파벳이 가진 핵심적인 기회 시나리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AI 검색 기능,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기반의 프리미엄 검색 서비스 같은 거요. 여기에 대해서 유료 구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겁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기존의 광고 수익 외에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안정적인 구독 기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알파벳의 전체 목표 시장, TM 자체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AI 검색 유료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사용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 축은 바로 구글 클라우드, GCP의 성장세가 현재 수준을 넘어서 더욱 가속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기업들의 AI 도입이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GCP가 그 수혜를 제대로 입는다면 알파벳의 전체 성장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만약 현실화될 경우 알파벳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 CAGR이 기존에 예상되던 한 12%에서 14% 정도 수준에서 16%에서 18% 수준까지, 그러니까 3%포인트에서 4%포인트나 더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3, 4%포인트 더 높아진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성장률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파벳의 주가를 현재보다 4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도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기회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경쟁 심화 문제입니다. 경쟁 심화. MS나 아마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 두 거대 기업과의 경쟁이 정말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최소한 현재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알파벳은 어쩔 수 없이 막대한 규모의 캐펙스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속적인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계속 쏟아붓는 AI 투자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제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시장에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른바 베어 시나리오 분석에서는요, 이런 AI 투자 비용 증가와 그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서 알파벳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는 정말 많이 하는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 부담이 크다는 점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파벳 경영진 역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고요. 오히려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에 발표된 아주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알파벳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정말 컸죠. 네, 여기에 더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당금 지급까지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주주들한테 이익 좀 돌려줄게,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경영진이 얼마나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또한 이건 알파벳이 과거에 그냥 고성장 기술주의 이미지를 넘어서 이제는 꾸준한 현금 흐름과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이른바 성장 가치주, GARP,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이런 성격까지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성격까지 더해진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리고 시장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AI 오버뷰스 같은 새로운 기능에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구글 클라우드가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강력한 AI 모멘텀이 앞서 말씀하신 규제 리스크나 경쟁 심화 우려 같은 것들을 일정 부분 성세하면서 여전히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알파벳의 현재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알파벳의 밸류에이션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평가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인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약 17.4배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알파벳 자체의 과거 3년 평균 PE가 18.5배 정도였거든요. 그것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MSFT의 포워드 PE가 약 28.9배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 있죠. PE 배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걸 무조건 저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시장이 그만큼의 할인을 적용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PE 배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가진 그 근본적인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파벳은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계속 설명드린 제미나이 AI와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 광고라는 아주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고마진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유튜브, 자율주행차 웨이모 등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다각화했고요. 이러한 독보적인 시장 지위,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을 다 고려한다면 현재의 PE 배수는 충분히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검토한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알파벳의 적정 목표 PE를 25배, 그리고 주가 매출 비율 PS는 7배 수준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움직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가 한 $200 정도였는데 이걸 $216로 올려잡는 사례가 많았고요.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 이른바 불 케이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264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많았군요. 네. 또 다른 가치평가 방법론인 현금 흐름 할인 모형 DCF 분석 결과로도 현재 주가 대비 약 2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7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있잖아요. 이게 주당 순이익 EPS를 약 3.53%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상 첫 배당 시작까지 더해져서 이런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시장으로 하여금 알파벳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즉 리레이팅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마디로 저평가 상태를 해소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거라는 전망이죠. 저는 반대로 현재 알파벳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그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PE 배수가 경쟁사 대비 낮은 데는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들일까요? 네, 우선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 반독점 규제 리스크. 이건 알파벳의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또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 AI 전략이 과연 정말로 성공적으로 수익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 투입되는 그 천문학적인 캐펙스 규모와 그 투자 효율성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의구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가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규제와 AI 수익화 불확실성. 네, 그리고 아무리 클라우드나 다른 사업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알파벳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런 핵심 수익원의 구조적인 변화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광고 시장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알파벳의 밸류에이션은 특히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AI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시장이 얼마나 높게 보느냐 등등 이런 핵심적인 가정, 어썸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변화에 민감하다는 건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이는 곧 주가 변동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민감도 분석,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자료나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결과들을 보면 핵심 가정치가 조금만 부정적으로 바뀌어도 목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은 알파벳이 가진 그 AI 기술 경쟁력이나 클라우드 사업의 수익성 개선 능력에 대해서 아직은 100%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다소 좀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알파벳이라는 정말 거대한 기술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AI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야심찬 비전, 또 검색과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아주 강력한 시장 지배력, 그리고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견고한 재무 구조까지 알파벳이 가진 강점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는 제미나이 AI, 그리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성까지 개선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사업은 알파벳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공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점도 저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가 가진 그 본질적인 한계점, 그리고 마치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끊임없는 반독점, 규제 압박, 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AI 투자 비용과 날로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이라는 이런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 또한 알파벳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정말 거대한 기회와 또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공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의 현재 가치와 미래 전망을 둘러싸고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논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데이터와 또 심도 있는 분석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파벳이라는 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분석하고 또 함께 나눈 이야기들 중 일부는 AI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처리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